네, 매일 저녁 8시 중복핫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기대와 우려감이 공존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FOMC와 CPI 그리고 국내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장은 전강 후 약의 장세를 보였고요. 특히 코스닥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했던 소비재가 또 강한 탄력을 보였고요. 반도체 쪽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와 함께 전략 야무지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올블랙으로 입으셨네요. 예. 예. 제가 이제 옷을 네. 제가 직접 선택해서 진짜요? 입고 오기보다는 네. 이제 와이프가 꺼내주는 것을 아니 되게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무채색인데 또 다크한 톤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원래 평소에도 좀 다크하신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너무 좋지 않아서 사실 좀 다운 이게 톤으로 나름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네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좀 제가 짜집기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지 않았던 오늘 시장 한번 보게 해주시죠. 일단 우리 시장이 미국 CPI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이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을 제가 드리고요. 네. CPI 내용 먼저 한번 짚고 가보자면 근원 CPI도 그렇고 헤드라인 CPI도 그렇고 시장의 예상치보다 0.1%씩 하회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기대 인플레도 지금 괜찮은 상황이에요. 낮은 상황이고 PCE 지표도 조금 낮게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물가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장중에 4.3%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 시장이 좋을 법도 한데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오히려 장 후반부에는 많이 밀렸고요. 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문제가 더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금리에 대한 영향을 우리 시장은 어떤 소화를 하기보다는 만기일에 대한 영향만 오늘 소화를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증거로 좀 대형주만 움직였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형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고 이 수급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중소형주들로 순환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이 금리 전망에 대해서 또 내일 또 그리고 다음 주까지 또 좋은 그림으로 저는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시장의 투심이 저는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FOMC에서는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점도표가 나왔을 때는 회의의 결과가 연내 금리 인하가 세 차례 정도가 있을 것이다가 회의 결과였는데 네. 한 차례로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FOMC에서 나온 그 점도표를 믿지 않고 2차례 이상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네. 시장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려는 경향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2차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9월에는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이 고용 지표 둔화는 조금 더디게 둔화가 되는데 물가 지표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경기 지표가 꺾이더라도 연착륙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그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금리까지
금리 여기서 인하를 하게 됐었을 때는 대기되어 있는 MMF 자금이라든지 유동 자금들이 시장에 굉장히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강세론자는 아니고 오히려 약세론자에 가까운 편인데도 불구하고 3분기, 4분기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턴어라운드 지점이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좀 미국 시장 따라서 못 가는 거야라고 좀 부정적이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저점 매수의 명목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지금 종목을 이제 담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종목들을 잡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은요. 제가 오늘도 관심주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고용 지표들이나 경기 지표가 나타내는 게 앞으로의 우리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만큼은 대형주들이 잘 갔다면 이제 그 대형주들에 있었던 온기가 중소형주로도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왜 못 가나 이런 걱정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74,50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더 봐도 될까요? 이렇게 왔는데 삼성전자 오늘 종가 볼까요? 78,600원이고요. 수익권이시네요. 삼성전자야 뭐 워낙에 국민 주식으로 많이 알려진 종목이고 이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을 한때는 또 견인을 했던 또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위치는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는 오늘 종가 기준보다도 조금 더 저렴하게 좀 잘 잡아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눌림목에 잘 잡아 놓으셨다라고 보고 3분기, 4분기는 조금 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전방 산업에 대해서 이 DRAM 시장이 다시 한번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HBM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 테스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요. 젠슨 황 입장에서도 젠슨 황 회장 입장에서도 사실 이 SK 하이닉스가 단독으로 HBM을 납품을 하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사들이 많아져야지 그렇죠. 가격적으로 좀 할인을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인텔이라든지 또 이제 삼성전자가 잘 이제 테스팅을 통과를 하기 원할 거라고 보고요.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협력이 더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테스팅 HBM 관련 쪽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보여준 퍼포먼스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충분히 이 21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었던 이 고점을 저는 넘어가지 않을까? 10만 원을 충분히 4분기까지 봤을 때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전방산 산업이 회복을 하면서 결국에 실적도 조금씩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유동자금도 이제 3분기 때부터는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10만 원은 충분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제가 보고 설명 한번 드려보자면은요. 녹색 곡선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1년 평균선이고요. 이 노란색 곡선이 60일선 평균선입니다. 60일선 평균선이 1년 평균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 60일선을 깼다가 돌파했다가 이런 것들을 좀 반복을 하면서 추세 우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딱 포인트로 잡아드리고 싶은 거는 241선이 깨졌을 때는 그래도 조금 대응을 하고자 손절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4분기까지 보고 한 10만 원까지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곧 드디어 삼성전자, 10만 전자의 시대가 올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경쟁 구도가 과연 어떠한 효과를 와줄지 정말 많이 궁금한데 삼성전자 목표가 1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리튬포어스입니다. 리튬포어스 매수가는 5,270원이시고요. 비중 10%십니다. 손해보고서라도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왔는데 리튬포어스 오늘 종가 확인해 볼까요? 3,905원입니다. 그래도 1%대 소폭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이 종목 상담이 왔었거든요. 리튬포어스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전웅 대표이사가 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와도 지금 법적 다툼이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대주주발 악재가 떴을 때는 사실 이제 현금화를 하는 것이 누구보다 빠르게 현금화를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가장 그나마 나은 대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시청자님 비중이 이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기회비용을 좀 살리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아프시더라도 조금 손절 정리를 하셔서 이 다가오는 이 기회의 장 3분기, 4분기 때 조금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중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현금화를 하시고 3분기, 4분기 주역들을 좀 잘 잡을 수 있게끔 좀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리튬포어스 마음이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 현금화 권장 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 있는 종목들 많으실 건데요. 고민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매수가는요 37,850원이시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25,950원인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5월 29일 날 전고점 41,500원까지 갔었던 이 종목이 불과 며칠 만에 지금 2만 원대로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 왜 지금 오늘 이렇게 최근에 급락을 했냐면 전환사채 발행 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한번 상장 주식 수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78만 주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6월 17일에 이제 상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4일 뒤죠. 이때면은 이제 상장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 매물이 나온 것인데 발행 가격을 잘 보게 되면 23,900원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25,900원대잖아요. 이게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23,000원대 아래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0원대가 만약에 깨지게 됐을 때는 우리가 또 모르는 좀 악재가 또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3,000원이 깨졌을 때는 좀 정리를 좀 보시는 것이 맞지만 사실 조금 올해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냐면 8월 8일에 발표되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내용이 좀 나올 거다라고 보고요. FSD에 관련돼서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FSD가 로봇주에도 왜 중요하냐라고 하냐면 이 자율주행에 탑재되는 이 FSD 칩, 반도체 칩이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도 들어가거든요. 옵티머스 쪽에. 그럼 이제 로봇주들의 전체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맞죠. 이제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은 대형 사고로 번질 수가 있지만 사실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 같은 경우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안전성에 비해서 자동차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유연하기 때문에 이제 로봇 산업 쪽으로는 좀 이 FSD 칩이 빠르게 도입되면은 이 산업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8일 로보택시에 대한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형성이 돼서 조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시청자님 단가가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를 그래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로봇 쪽의 매출이 당장 이게 컨센서스로 1, 2, 3년 안에 잡히기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봐도 27년도는 좀 돼야지 조금 실적이 조금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고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모멘텀 플레이에 어쨌든 기술적인 좀 대응을 보자고 한다면 직전 고점 매물대 직전을 좀 보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만약 이걸 좀 가지고 가시다가 23,000원을 이탈을 했을 때는 그래도 좀 과감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고 이제 8월 8일 기점으로부터 좀 반등이 잘 나온다고 했었을 때는 좀 추가 매수를 좀 차라리 거래량이 들어올 때 좀 보시고 나서 한 38,000원까지 노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비중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본전 정도 올라왔을 때 정리하시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으로 로봇주들이 주목받을 날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8월 8일 테슬라가 발표하는 로보택시에 의해서 단발성으로 로봇주들의 또 수급이 쏠릴 수는 있으나 그게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도 그 단발성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 하지만 본전 매도를 해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롯데웰푸드입니다. 15만 5,750원에 매수하셨고요. 13%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요즘 식품주 잘 가는 것 같은데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했습니다.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17만 6,400원으로 수익권이시고요. 전 고점이 6월 10일입니다. 18만 5,500원까지 갔었습니다. 식품주들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우선 식품주에 대한 그 모멘텀은 네.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상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60일선까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네. 이제 금리 인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컨슈머 지표,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가 돼야지 결국에 이 네. 금리도 인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를 해야 됩니다. 미국 재무부가 됐든 중앙은행이 됐든 소비 둔화를 유도를 좀 해야 될 텐데 소비 둔화가 일어났을 때 어디부터 둔화가 일어나냐면 외식 산업부터 둔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식도 좀 저가형 이제 외식용 상품들이 네. 조금 더 잘 팔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기보다도 이제 컴포즈 커피라든지 메가커피 인기가 조금 네.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가형,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금리가 꺾이는 지점에서는 항상 이 외식업 쪽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고 이런 식음료 그리고 식품 관련된 이런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조금 올라갑니다. 여기에 대한 소비가 조금 더 늘어나는 필수 소비재가 그래서 좋은 거죠. 거기다가 지금 보게 되면 국내 이제 K푸드의 위상이 지금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어서 수출 쪽도 굉장히 지금 점점점 성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 성격까지도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2년 정도 내지 3년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60일선을 기점으로 60일선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로 보고 좀 많이 시세가 나왔을 때는 또 정리를 하고 이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대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나는 비중 여력이 좀 충분히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오래 끌고 가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좀 전략으로만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손절가는 정리 가격을 한 16만 5천 원 정도로 좀 잡아드리고 싶고요. 지금 매수를 잘 잡으셨기 때문에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HLB 제약입니다. 21,5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HLB 제약 오늘 종가 확인해 볼까요? 23,350원입니다. 이 HLB 제약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한가를 갔던 그날 이후에 그래도 소폭 상승을 해주고 있는 HLB 제약입니다. 이 종목 지금 그래도 거의 본전을 기대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본전에서 그냥 탈출을 해야 될까요? 본전 정리를 좀 차라리 보시는 게 어떤가. 네. 왜냐하면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 대대적인 FDA 네. 모멘텀이 소실이 됐어요. 물론 이제 아스코 관련해가지고 조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네.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본 재료는 될 수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왔을 때는 지금은 좀 핵심 모멘텀이 조금 소강이 되고 있고 네. 조금 이게 소멸이 좀 된 과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추가 반등 여력은 좀 크다라고 보는 것이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려가지고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기 직전 지점 비슷하게 그 상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보다는 이 구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횡보 과정 네. 속에서 매수가에 왔을 때는 정리하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상담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대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릴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받아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오랜만에 우리 박성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좀 잘 지내야 되는데 네. 잘 지냈습니다. 아까 잘 지내야 되는데 그 뒷말이 뭘까요? 조금 시장에 대한 기대를 아. 제가 좀 많이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뭐 그 기대가 저 꺾였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네. 지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문가님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항상 주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전문가님 주식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느낌인데 전문가님, 예. 네, 다른 데서 또 방송하시는 거 봤는데 예. 이 자리가 제일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생각하세요? 저도 뭐 어디서도 다 좀 네. 적응을 잘해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주시는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예.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까 뭐 CPI라든가 FOMC 얘기는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특히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좋았어요. 예. 전문가님이 반도체 좋다라고 했는데 이제 정말 반도체 시대가 오는 건지 아니면 3, 4분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조금은 저는 여지는 좀 네.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정도쯤에서는 좀 종목을 선별적으로 잘 잡아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잡자.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점 매수 종목들을 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직까지 반도체 안 오른 종목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 기판 쪽 종목들, 아, TCB 기판. 쪽이 사실 조금 덜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키징 쪽, 반도체 패키징 쪽도 충분히 AI 모멘텀을 잘 받을 수 있을 법한데 이쪽에서도 사실 좀 많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1분기 또 작년 4분기부터 이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을 때는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되게 강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정말로 그 굉장히 강한 흐름을 확실히 좀 독보적으로 좀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3분기에서는 유동성이 조금 과잉으로 좀 저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대형주들, 엔비디아까지도 포함이 하는 말이고요. 그쵸, 오히려 예, 중소형주들이 좀 더 퍼포먼스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때 반도체 상승률이 아마 1분기 때 보여줬었던 퍼포먼스보다 더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이 3, 4분기에 중소형주 위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PCB 같은 기판 쪽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종목을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우리 전문가님이 또 소비재를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뭐 화장품이라든가 음식료가 요새 굉장히 좋고 또 종목들도 많이 주셨는데 여기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사실 좋기는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서 이쪽을 따라가면 좋은지 아니면 이쪽 안에서도 못 오른 쪽을 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밸류 대비 주가 아웃퍼폼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요. 사실 매수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타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날 시세가 한쪽에 몰리는 것이 좀 확인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공략이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그 실적 그리고 밸류 그런 성장성 대비해서 단기간 안에 조금 너무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쪽에 접근을 하려면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장기로 갖고 가는 건 무리다.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이 만약에 소비재들을 좀 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이 좀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단기 추세선 예를 들면 뭐 5일선, 10일선, 20일선 이런 단기 추세선 이탈 여부를 좀 확인을 하면서 천천히 좀 분할 매도를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진행을 네.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쪽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지양이고요. 만약에 수익을 보고 계시다면 일부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보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종목들을 또 선별적으로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예. 저희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님께 이 종목을 선별적으로 고르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죠.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새 알고 계시고 노란톡방이 아주 들썩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 받아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여기서 소개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종목을 선별하는 능력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기법 하나 좀 잘 배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 머니 기법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한번 설명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같이 매수에 따라 붙자라는 전략에서 만든 것이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시장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고요.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당 종목의 주가 방향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똑똑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고요.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 저점에서 매수 개입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같이 매수에 따라 붙는 기법입니다. 자, 이 기법은요, 굉장히 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기존의 어떤 박스권 매매라든지 추세 매매라든지 이런 패턴화되어 있는 이 기술적인, 테크니컬적인 기법들은 매크로와 정책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기법은 주포들의 저점 매수를 보고 신호를 포착한 다음에 매수를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책 변수나 매크로 변수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매매 방법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주포들이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정황들이 나왔을 때 일봉 차트상에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호가 포착되면은 이후에 같이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노리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포들의 저점 매수를 같이 따라서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보와 재료가 우리에게 노출되기 전에, 제공되기 전에 사전 선취매가 같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대부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정보와 재료가 나와야지 그것이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 이 모멘텀이 더 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돼야지 그 가운데 올라타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모든 정보와 재료가 모멘텀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책 변수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경우 오판을 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보고 있는 이 정보와 재료가 모멘텀이 길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취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멘텀이 길이가 짧다고 하더라도 수익 매도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개월 동안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종목을 정말로 좀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언박싱 종목을 상당히 많이 공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직접 증명을 충분히 지금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명을 좀 많이 보셨었던 분들은 그냥 보시기만 하실 것이 아니고 직접 이 기법을 좀 받아 가셔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전문가님의 자신감이 막 묻어나거든요. 저희가 스마트 머니를 한 게 3월, 4월, 5월, 6월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는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뉴스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주포와 함께 매수하는 정말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오늘 신청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 너무 좋은 건 아는데 여기에 또 매매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매매 포인트 먼저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매매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먼저 매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화면에는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나와 있는데 저 4가지 방법, 제가 네. 여기서는 공개 안 드린 다음 방법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일봉 차트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됩니다. 포착이 됐을 때 매매 포인트 4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조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조정이 나올 때 포착 당일 저점까지 매수가 가격이 좀 떨어졌을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착일은 주포들의 매수 개입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매수 개입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이 지점 저점까지 떨어져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근데 다만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회비용도 나는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거나 혹은 포착 당일 그 고가를 이후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수 개입의 시작일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으면 결국에 주가를 길게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길게 크게 올리기 전에 매집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구간들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도 절대로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손실을 방치하는 것은 수익을 잘 봐오다가도 한 번에 그걸 다 이룰 수가 있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 추세선도 제가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의 이탈을 했었을 때는 손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간단한 매매 포인트만 숙지하고 이렇게 그대로 매매를 했을 때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매매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내가 어떤 좋은 포인트를 봐서 매수를 하면 그 종목이 내가 봤을 땐 좋은데 계속 조정이 나오면은 비중을 계속 실어 넣습니다. 왜냐면 물타기를 해서 이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맞아요. 계속 매수를 하죠. 그러면은 조정이 나오는 종목에 내 비중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을 때는 되게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살짝만 나온다고 했었을 때 내 계좌에 빨간 불만 들어와도 결국에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챙겨가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의 거래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 스마트머니 기법은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큰 손실이 아닙니다. 다만 수익이 날 때는 주포들의 저점 매수를 보고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조건 수익이 나진 않겠지만 결국에 손절과 수익을 한번 좀 놓고 봤었을 때는 수익폭이 훨씬 큰 매매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시 종목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시 종목은 피롭틱스입니다. 유리기판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자, 이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처음 등장을 했었던 게요, 올해 2월 21일입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을 넘어서겠다. 유리기판 기판 장비를 국산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발표가 되면서 2월 21일부터 기판 종목들이 살짝씩 들썩거리기 시작했는데, 동사의 단독 뉴스는 3월 28일에 등장을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뉴스고요. 국내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산 장비 공급 출하 소식이 등장을 하면서 이날 상한가를 올라가요. 근데 한번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양산 장비를 공급 출하하다, 이 공시는 사실 회사에서 공시를 하는 거죠. 즉 내부 관계자들은 미리 알 수밖에 없는 재료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주포를 절대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일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혹은 회사 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주포라는 것, 사람들은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정보는 충분히 내부자 정보가 미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재료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전 선침해를 할 가능성, 주포들이 사전 선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그 사전 선침해를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는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은요, 요 녹색 큰 기둥 표시 보이실 겁니다.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자, 뉴스 발생일은 하얀색 화살표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2월 21일, 3월 28일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중요한 건 이 신호 포착일이죠. 이 보름 앞서서 1월 29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포착 당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포착 당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포착 당일부터 뉴스 발생일 이전에 있는 이 거래량들은 주포들이 미리 알고 있는,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침해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스마트 머니 신호가 나왔을 때 만약 이 종가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으면 이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2, 3개월 만에 280%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뉴스 발생일에 만약 올라가지 않고 만약 떨어져가지고 노란 추세선으로 깬다고 했었을 때는 한 마이너스 7, 8% 정도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7, 8% 손실을 네. 보더라도 손실은 되게 짧게 나오죠. 근데 수익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되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볼 수 있는 좋은 기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직접 만드신 게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개인들에게는 안전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목요일, 금요일 딱 이틀만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신청을 하셔야 또 내일 금방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신청해 주시고요.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만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쉽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올려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저희가 한 4개월 동안 정말 많은 종목들을 잡아냈잖아요. 네. 오늘도 몇 종목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AS. 오늘도 리뷰는 한 3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을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문가님의 실력을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19일 코스맥스고요. 매수가는 13만 4,500원, 시세가 18만 7천원까지 났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지금 39%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수익을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일부 물량은 2차 목표가 18만 원까지 가져가자 이런 전략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장중에 거의 10%까지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썼습니다. 전문가님, 2차 목표가가 18만 원이었는데 달성을 했네요. 예, 했습니다. 3차 목표가 있을까요? 3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화장품 종목들이 네. 사실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신규 매수는 지양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적 대비 주가 아웃퍼폼이 충분히 저는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 영역 안에서 추세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세는 더 노려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부분 차익 실현은 해나가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3차 목표가는 제가 20만 원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보시게 되면은 제일 왼편에 보시면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가 1월 17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3월에 올라오면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죠. 이때 거래량이 살짝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언박싱 종목으로 4월에 추천을 좀 드렸었던 건데요. 추천일로부터 4월 19일로부터 39% 시세가 잘 나와주고 있고요. 여전히 추세가 잘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료도 있었죠. 언박싱 종목 공개 당일까지만 해도 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때는 당연하게도 없었던 재료가 등장을 이후에 해줍니다. 어떤 재료가 좀 등장을 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화장품은 1분기 때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을 했어요. 한국 화장품이, K 화장품이 최대 수출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럼 2분기 때 발표될 화장품주들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을 1분기 때 다 집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업들은. 그럼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미리 알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부자들은. 정말로. 그리고 실적이 1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사상 기대치를 상회를 해버리면서 시세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을 미리 알고서 밑에서 매집을 했고,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냈고, 그리고 그 다 이후에 이 기법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 아마존에서 K뷰티 관련해서 트렌드 유치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 소식이 좀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모멘텀이 조금 연장하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 배경이 좀 잘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격적인 재료들이 나오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꼭 배우셔야 된다. 배우실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신청만 해주신 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다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다 신청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청만 하면 정말 다 주시는 게 맞나요? 예,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꼭 신청해 주시고요. 코스맥스 실적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매수는 지양이고요. 일단 수익 실현을 꼭 하시고 일단 3차 목표가도 20만 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목도 바로 보죠. 이 회사 제가 굉장히 이 회사를 좋아합니다. 예. 이 회사의 라면들이 좀 맛있어가지고요. 농심입니다. 저희가 4월 22일에 받았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39만 5,500원, 시세가 59만 9천 원까지 났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51% 넘어가고 있네요. 주셨던 전략은요.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는 지양한다라고 하셨고 42만 원을 이탈하면 전량 수익 실현하고 2차는 52만 원까지 보자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도 저희가 3차 목표가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니까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지금 6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장 이 종목도 10%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쓰고 상승분은 반납을 하면서 종가 54만 7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예. 아주 시원하게 올라왔네요. 이 큰 종목이. 맞습니다. 3차 목표가도 있나요?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근데 다만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지양하고요. 다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타나 이런 자리들이 좀 급등이 그날 연출이 좀 됐을 때는 그런 좀 트레이딩 거래를 좀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지만 사실 어떤 뭐 매수를 보유를 해가지고 좀 가져가야 되는 식의 이제 거래, 스윙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게 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주가 아웃퍼폼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대응을 해봐도 되겠죠. 다만 차익 실현을 좀 더 해가면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3차 목표가는 제가 64만 원까지 조금 한번 제시를 네.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심도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작년 11월 차트부터 가져왔습니다. 11월부터 쭉 어떤 거래량이 터지는 것도 없이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오다가 정확하게 4월 22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거래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시세가 나왔어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말로 저점에서의 추세 전환 그리고 주포들의 저점 매수 개입의 시작일을 정확하게 이렇게 잘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대형주도 단기간 안에 이만큼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언박싱 종목으로는 제가 4월 22일에 추천을 드렸고 51%가 넘는 시세가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본격적인 재료가 등장하기 전에 사전 선침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필요합니다. 어떤 재료가 등장했는지 뒤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면은 어떤 좀 재료들이 나왔냐면 우선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도 있겠지만 동사는 이제 주주환원율이 좀 낮습니다. 낮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의 수에는 기대를 할 수 있었던 종목인데 신라면이요. 네. 이제서야 월마트 주류식품 진열대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 업사이드 요소가 충분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라면 수요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죠? 동사의 제품은 아니지만 네. 삼양사의 어떤 이제 삼양식. 까르보 네. 불닭 같은 맛있죠? 경우는 예, 네. 그게 지금 거의 매진이 돼서 오.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어린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로 그거를 해줄 정도로 굉장히 좀 구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라면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근데 신라면도 이제 월마트의 주류식품 진열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 업사이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 이 소식을 사실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모를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부자 정보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전에 선침해가 일어났을 때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그것을 잡아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매매를 잘 하고 싶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꼭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신호로 잡아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농심이고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지양한다라고 하셨고 3차 목표가는 64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도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저희가 이 방법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쉽게 스마트 머니 신호가 궁금해요.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말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목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저희가 2월 8일에 받았던 종목이고요. 덕산 태코피아입니다. 매수가가 2650원, 시세가 59,800원까지 나와서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189%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5월 초에 점검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주셨던 전략이 비중을 많이 덜어내고 나머지 물량만 5만 원까지 홀딩을 하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딱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상승도 아니고 상승을 할 때마다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장에도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18% 장중에 넘게 급등을 했고 보니까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 요구까지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일단 저희가 5만 원 목표가 이뤄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정말 보내줘야 될까요?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보유자, 만약 2월 8일에 이 방송을 보고 혹시나도 매수를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충분히 좀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더 가져가요? 만약에 지금 이미 많이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부분 수익을 챙겨 놓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20%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네.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더 노려봐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 밸류의 영역이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관계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측 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대응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만약에 지금 여기 시세가 좀 몰리는 쪽에 더 시장의 집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65,000원까지 또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만약에 보유를 하신 여지까지 보유를 하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머니 신호가 2월 6일에 이렇게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도 사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6월 첫 거래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주포들이 조금 더 뭔가 올릴 재료들이 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마지막 점검 간단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글로벌 빅파마 비만 치료제 중간체 납품 예정 소식이 들려오면서 3월, 4월 급등이 나와 주었었던 것이고요. 이런 재료들도 사실 내부 관계자들은 충분히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최근에는 현대 기아에서 1월에서 5월에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역대 최고로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료가 나오기 전에 사전 선침을 하기 위해선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받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다 보내드리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어떠한 조건도 없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고 되게 네. 쉽게 잘 설명을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네. 받아보신다면 누구나 쉽게 등록을 해서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꼭 받아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 덕산 테코피아는 이 종목은 정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갖고 계시다면 65,000원까지 보되 수익 실현은 어느 정도 하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늘 언박싱 종목은 예. 어느 섹터에 있을까요?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 이제 반도체 쪽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지주 회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핫한 그런 모멘텀을 안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예. 뭔가요?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아, 솔브레인도 아니고 솔브레인 홀딩스. 맞습니다. 이 종목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나타났나요? 최근에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얼마 멀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은 두 네. 번이 포착이 돼가지고 오, 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 빨리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시다시피 2차 전지 반도체에 관련된 재료가 다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전해액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좀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네. 최근에 3자 배정 유상증자 호재가 있어요. 솔라홀딩스가 대상자고요. 배정 주식 수가 167만 주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에 담긴 의미를 한번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자, 보면은 솔브레인 홀딩스는 종속회사인 솔브레인 네트워크가 타법인 증권 취득 및 운영 자금의 조달을 위해서 솔브레인 홀딩스 상대로 1,5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하고요. 이 중에 이제 솔브레인 네트워크가요, 전해액 관련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북미에다가 지금 전해액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솔브레인이 이제 미시간주에다가 두 번째 전해액 공장을 짓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전해액 관련 시장이 사실 중국 점유가 굉장히 컸는데 절반 이상이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해외 우려 국가로 지정을 해버리면서 중국 시장을 배제를 했고요. 특히 IRA 법안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북미에서 생산 공정이 있는,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 재료로 만들어진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의 공장이 얼마나 많이 확보가 되고 여기서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많은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동사 자회사 같은 경우들은 두 번째 공장이 여기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번에 그 미시간주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연간 8만 5천 톤 정도를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올해 또 내년에 이게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서 삼성 SD와의 협력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지금 이제 단기 랠리는 지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난 3분기부터 해가지고 올해 2분기 초까지 약세를 보여왔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2차 전지가 단기 랠리는 조금 더 펼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전해액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이슈가 뜨겁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더 주가적인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해액, 소재, 장비주들은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솔브레인 맨 위 페이지는요. 솔브레인이 작년 10월 30일에요. 어떤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바로 DNF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 DNF는 앞으로 16나노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전구체 소재인 하프늄을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유일하게 또 생산을 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것을 솔브레인이 인수를 했는데 왼편 아래 보시면 솔브레인은 이 솔브레인 홀딩스의 자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이기 때문에 덩달아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DNF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래 옆에 보시게 왼편에 보시게 되면은 솔브레인이 30% 지분 인수를 했고 삼성전자도 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원래는 일본의 아데카에서 하프늄을 공급을 받았는데 2019년도 이제 무역 단절 이후에 단절은 아니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이 DNF를 선택을 했고 DNF가 하프늄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솔브레인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솔브레인 홀딩스까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마지막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4일에 최근에 6월 4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 2번 포착이 됐고요.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바로 솔브레인 홀딩스였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라는 모멘텀을 안고 있는데요.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번 달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장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조금 더 편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